삼성이 실제로 파운드리랑 메모리랑 이런 것들 다 합쳐갖고 생산하는 웨이퍼 양은 정말 어마어마하게 많다라는 거죠.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에러입니다. 제가 안대공학에서 삼성과 관련돼서 너무나도 많이 깐다 이런 의견을 주시는 댓글들이 좀 있어가지고 제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사실은 저는 누구보다도 삼성을 응원하는 사람인데 실제로 콘텐츠는 이것저것 뭐 삼성이 뭔가 이제 뒤떨어진다라는 뉘앙스의 콘텐츠를 굉장히 많이 만들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근데 이게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이 제가 변명을 하자면요. 여러분들 신기가 불편하셨다면 제가 이제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제 지인들도 삼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응원을 안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워낙 삼성전자에 대해서 관심이 높으시고 언론들도 삼성에 대해서 굉장히 찬양하는 그런 기사들이 많은데 그렇게 하다 보면 기술적으로 약간 오도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도 이제 이런 부분들은 좀 리스크가 있고 좀 제대로 돼야 한다는 측면에서 많이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그래서 제가 또 삼성전자를 응원하는 마음에서 삼성전자가 진짜로 2026년에는 엄청나게 성장할 가능성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짚어드리면서 제가 너무 뭐 이렇게 뭐 삼성을 깐다라는 이미지 저는 그러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어요. 그냥 너무 언론에서 이제 부풀러지거나 이런 부분들을 좀 교정을 해주고 싶은 역할. 왜냐하면은 워낙 삼성에 대해서 응원을 하는 유튜브들은 많지 않습니까? 저도 물론 잘못 해석하고 말씀드린 부분들을 시정을 해야겠지만 또 그런 부분들 적극적으로 많이 의견을 주십시오. 저도 이제 스스로 많이 배워나가면서 여러분들께 좀 더 양질의 콘텐츠를 제공하도록 할 텐데 그래서 또 이제 그 잘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또 제가 좀 많이 안 짚었던 것 같아서 오늘은 삼성에 대해서 굉장히 좀 지금 확장 국면에 있는 정말 삼성이 잘 나갈 수밖에 없는 이유들만 싹 모아가지고 그 기술적으로 진짜로 맞는지 맞다라고 하면은 왜 그런 건지를 좀 이제 살펴보는 얘기를 드릴까 합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쇼티지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물론 이제 지금 이 채널을 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분들이 계세요. 처음 보시는 분들도 많고 제가 삼성을 깠는지 아니면 삼성을 찬양했는지 모르시는 분들도 많지만도 AI발 수요로 해서 D램이나 HBM 쪽이 타이트한 것은 물론이거니와 낸드 플래시 쪽도 엄청나게 가격이 지금 엄청나게 상승을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서 파운드리 2나노 GAA의 공정이 드디어 테슬라나 AMD 쪽 그리고 퀄컴마저도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는 게 팩트이다 보니까 그런 쪽에 있어서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네 가지 큰 요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 여기에 대해서 뭐 제 생각이 시장을 좌우할 수 없어요. 제 1개 유튜버가 제가 뭐라고 얘기하는들 아무런 영향도 못 줄 겁니다. 그러한 부분에서 좀 밸런스 있게 삼성전자가 왜 올해 정말 잘 나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보도록 할게요. 우선 첫 번째 제가 인스타그램에서도 올렸는데 최근 1개월 기준으로 DDR5 프라이스라고만 치더라도 요 그래프가 나오는데 가격이 진짜 미친듯이 오르고 있어요. DDR5 이렇게 오르고 있고 DDR4 오르고 이렇게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은 가격 자체가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건 하이닉스건 마이크론이건 이 생산하는 기업들은 엄청나게 돈을 많이 벌겠죠. 그런데 삼성전자가 생산하는 캐파가 또 엄청나게 많아요. 셋 중에 제일 많거든요. 캐파라고 하는 거는 진짜 실제로 생산하는 공장 자체가 많다는 거죠. 우리 흔히 팹이라고 얘기하는 그 팹 자체가 많거든요. 자, 그런 측면에서 보시면은 D램에 이제 한 달에 생산할 수 있는 웨이퍼가 몇 개나 되느냐. 쇼티지 상황에서는 이거를 많이 생산할 수 있는 기업이 훨씬 더 돈을 많이 벌겠죠, 사실. 흔히 이제 쇼티지가 가격을 올리는 요건으로 되니까 지금 가격이 계속 올라가고 있잖아요. 가격이 올라가고 있는데 생산을 더 많이 생산할 수 있는 기업이 훨씬 더 돈을 많이 벌 텐데 그렇기 때문에 작년 재작년에 이 반도체 사이클 중에서 이 하향 사이클에서는 오히려 캐파가 많으니까 팹이 많으니까 이게 뭐 감가상각도 치고 엄청나게 생산을 할 수 있는데 공장이 안 돌니까 그만큼 저평가를 받았을지라도 지금은 쇼티지 상황에서 AI 수요로 메모리 칩 부족 자체가 서버로 몰리면서 심지어 노트북 시장이라든가 휴대폰에 들어갈 D램을 구하기도 힘들었어요. 왜냐면은 LPDDR 같이 모바일로 들어가는 그런 D램 자체도 엔비디아의 그레이스 CPU 있잖아요. 블랙엘에 들어가는 그레이스 CPU. 그런 그레이스 CPU가 LPDDR을 막 땡겨 쓴단 말이에요. 그리고 삼성같이 LPDDR도 있고 GDDR도 있고 HBM도 최근에 생산하고 레거시 있는 D램들을 서버 쪽이 훨씬 더 돈이 많이 되는데 그러면은 모바일이나 클라이언트 랩탑에 들어가는 그런 쪽을 줄이고 서버 쪽을 훨씬 더 캐파를 많이 늘리겠죠. 모바일 쪽은 또 쇼티지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최근에 갤럭시든 노트북이든 가격이 오를 수도 있다는 얘기가 나오는 게 부품 가격 자체가 올라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큰 물량을 많이 생산해낼 수 있는 삼성전자가 가격까지 올라가고 있으니까 기본적으로 이 D램을 사가려고 하는 이런 고객사들과 얘기를 할 때 협상력이 강해지겠죠. 그러니까 레버리지를 키워갖고 엄청나게 돈을 많이 벌 수 있다라는 이 수요와 공급이라는 굉장히 기본적인 경제학 원칙에 따라서 그럴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비즈니스 코리아의 김은진 기자님께서 지난달에 내어놓으신 자료를 보면은 자, 2025년 기준으로 SK 하이닉스의 D램 생산이 한 달에 45만 장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삼성전자의 70%에 해당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한 달에 45만 장을 하이닉스가 생산하면은 그것보다 약 30% 더 높은 65만 장을 생산하는 게 삼성전자다. 근데 여기 보세요. 얘기라고 하는 거는 결국은 계속 이게 마진이라는 부분이 커지고 있어요. 근데
볼륨 자체가 더 큰 삼성전자가 훨씬 더 돈을 많이 벌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업계 사람들이 이런 순서로 봤을 때의 기본적인 캐패시티, 이 생산하는 용량 자체가 많기 때문에 돈을 훨씬 더 많이 벌 수 있다라고 본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 디램에서 HBM이라는 부분은 좀 다른 얘기예요. 레거시 기준으로 봤을 때 레거시랑 HBM 같은 이제 최근에 좀 더 커스터마이징에 가까운 그런 메모리까지 다 포함해서 얘기를 하는 거지만 후공정에서 제약이 생기면 아무래도 뭐 출하나 마진 쪽에 제한이 생길 수도 있죠. 그래서 하이닉스가 엔비디아한테도 굉장히 그 프리미엄 가격을 주면서도 HBM을 굉장히 많이 비싸게 팔 수 있으니까 그건 그거대로 또 하이닉스가 잘 나가는 이유가 될 겁니다. 근데 레거시 시장에서 기본적으로 캐파가 많기 때문에 엄청나게 성장할 수 있다라는 게 업계의 입장이고요. 이렇게 생산을 많이 하는데 이거를 다른 마이크론이나 하이닉스가 이걸 갑자기 뺏어올 수는 없겠죠. 공장 자체가 투자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물론 메모리 사이클의 하향 사이클에서는 공장이 안 돌아가니까 그만큼 피해를 많이 볼 수 있었던 삼성전자였지만 지금은 다시 또 쇼티지 상황이기 때문에 부족하니까 파는 대로 비싸게 팔 수 있는 상황이다 보니 그만큼 성장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을 하는 것이 되겠죠. 물론 이 얘기를 이미 많이들 아시는 부분인데 처음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도 이렇게 좀 베이직한 내용까지 같이 들어간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더군다나 호재가 있었죠. 삼성의 GDDR7이 나오면서 GDDR7은 기본적으로 엔비디아의 가장 그 고성능 게이밍용 그래픽카드 있잖아요. 디스크리트 그래픽카드 RTX 시리즈에 들어간다라고 얘기가 되고 있는데 이게 또 CPX라고 하는 올해 나올 HBM4가 들어가는 베라 루빈 플랫폼 있잖아요. 루빈 플랫폼의 새로운 GPU. 루빈 GPU라고 하는 거는 이전에 블랙엘 호퍼 GPU 같이 H100, H200 하던 것이 HBM4로 탑재한 넥스트 버전의 GPU입니다. 요것도 빅테크들이 어마무시하게 깔지 않겠습니까? 구글, 엔비디아, 오픈 AI, 마이크로소프트, AWS 다 깔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들어가는 HBM4도 많이 들어갈 텐데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구글의 TPU, AWS의 트레이니움 같은 에이직 자체 칩을 설계하는 빅테크에 맞서서 야 너네 그런 거 이상한 거 만들지 말고 루빈 CPX라고 하는 HBM이 안 들어간 GDDR을 탑재한 새로운 어떤 렉 시스템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원래 추론할 때 프리필이라는 단계와 디코드라는 단계가 있습니다. 프리필이라고 하는 단계는 처음에 프롬프트를 입력하면 그걸 쫙 다 읽고 해석하는 단계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디코드라는 단계는 하나하나 대답하는 단계라고 간단히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그 두 부분에 있어서 빨리빨리 처리를 해야 되는 HBM 부분 그리고 HBM 병목보다는 용량을 그냥 빠르게 지원하기만 하면 되는 디코드 부분 이렇게 나눠가지고 얘네들의 역할을 HBM과 GDDR 이렇게 나눠서 처리를 지원하겠다는 거예요. 여기에 삼성의 GDDR7이 들어갈 확률이 높다라고 지금 판단이 되니까 모든 부분 레거시뿐만 아니라 GDDR이라고 하는 이 부분까지도 삼성이 캐파를 또 넉넉하게 갖고 있으니까 충분히 많이 팔 수 있다라고 보는 게 호재라는 거죠. 이런 응용이 되면은 앞으로 더 호재가 될 거는 엔비디아가 GDDR로 접근하는 이런 방식들이 또 확장해서 에이직 쪽에서 CPU를 좀 약간 클러스터링 한다라거나 스케줄링 할 때 이런 걸 응용해서 뭔가 또 새로운 설계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할 수 있는 부분까지 있으니까 DRAM 전체에서 GDDR7이 차지하는 캐파 전체는 좀 작을 수 있지만 그만큼 성장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을 하게 되는 것이겠죠. 거기다가 HBM마저도 재작년 6월에는 뭐 삼성이 6월에 하루에 한 번씩 엔비디아 콜을 받았다라면서 나왔었어요. HBM3 콜 받았다, HBM3 콜 받았다. 그런데 결국은 이제 약간 좀 실망스러운 결과도 있었고 여러 가지가 되겠지만 또 새로운 공정을 토대로 해서 새로운 HBM을 만들고 있는데 삼성 입장에서는 지금 HBM4를 서둘러서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엔지니어분들이 열심히 안 만든다는 얘기가 아니라 레거시 자체가 엄청나게 비싸게 팔리고 있는 상황에서 수익을 충분히 확보를 하면서 그만큼 원래 D1B 공정 쓰면서 HBM3에서 실패를 맛봤는데 그걸 D1C로 옮기면서 훨씬 더 나은 공정으로 뭔가를 만들어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차근차근 이제 엔비디아 콜 받는다 뭐 이런 얘기들이 계속 들려오고 있는데 아직 확정된 건 아니고 근데 2026년도의 기준을 보면은 HBM4는 하반기에 베라 루빈 그러니까 엔비디아의 GPU에 들어가는 거는 맞는데 그 외에 나머지 빅테크들은 대체로 자체 칩 설계 때에 HBM3E를 많이 탑재합니다. 근데 하이닉스 캐파는 온종일 전부 다 엔비디아한테 다 공급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 나머지 것들이 삼성의 HBM3E만 잘 만들어도 구글이나 다른 데 쭉쭉쭉 다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동안 삼성 같은 경우에는 HBM3랑 HBM3E를 뭐 추가적으로 공급을 하고 있긴 했지만도 코어를 못 받았기 때문에 이거를 좀 못 쓰고 있었던 게 있었거든요. 우리는 기술들도 다 있지만 설비들을 돌리고 싶어도 못 돌리고 있었던 부분들이 있었던 거예요. 예를 들어 TSB 같은 경우에 이 엘리베이터를 쭉쭉쭉 DRAM들을 이렇게 뚫으라 한다면은 이 TSB 같은 것도 옛날부터 파운드리라든가 낸드 플래시라든가 이런 쪽에서 많이 쓰던 공법이라서 삼성자가 굉장히 잘하는 공법인데 DRAM 다이 자체라든가 아니면 HBM에서의 좀 이제 늦은 개발 자체가 늦었던 거가 있었기 때문에 요거를 쓰고 싶어도 못 쓰던 게 있었는데 이게 갑자기 HBM3에서 풀린다라고 하면은 삼성이 신나게 HBM3 만든다고 하는 만드는 족조 또 비싸게 빅테크들한테 팔 수 있는 공산이 있다라고 이해를 할 수가 있겠고요. 그러면 웨이퍼 투입을 점차 HBM3 이쪽에서도 부가가치를 높여서 많이 영업이익을 낼 수가 있다라고 하면 웨이퍼 투입을 확대를 하게 될 거고 또 패키징이라든가 테스트 관리 쪽도 계속 신경 쓰면서 할 수 있겠죠. 물론 이 얘기가 HBM3E에서 돈을 많이 벌 수 있고 캐파가 늘어난다라는 게 HBM4의 성공을 얘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 구분해서 보셔야 돼요. 항상 흑과 백이 존재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애매한 게 존재하잖아요. HBM4부터는
최적화는 구멍을 또 2048개를 뚫어야 되기 때문에 거기서의 또 최적화가 또 따로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이건 따로 이제 팔로우해서 봐야 될 부분들이고, 더군다나 이제 낸드 플래시까지 올라갔어요. 왜냐? DRAM에서 안 되는 것들, AI 수에서 DRAM에서 안 되는 것들을 플래시 쪽에서도 많이 요구를 하고 있고, 플래시로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거대 서버, 플래시 시스템을 만드는 기업들도 많이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가격이 같이 올라가는 거야. 엄청나게 막 올라가고 있어요. 더군다나 또 낸드 플래시조차도 삼성에서 어마무시하게 많이 생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월 45만 장이나 만들어내는 이 정도의 수준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도 이제 전반적으로 지금 말씀드린 게 메모리 쪽에서의 모든 것들이 캐파가 커지고 있다라고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HBM 같은 경우에는 늘 말씀드리는 게 삼성전자의 핵심적인 키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은 HBM 자체가 이제 콜을 받고, 근데 HBM 밑에 요거 로직 다이, 우리 흔히 이제 베이스 다이라고 부르는데, 요 베이스 다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예전에 하이닉스나 마이크론은 자기들이 설계해서 TSMC한테 맡긴다, 뭐 TSMC한테 아예 따로 봐서 맡긴다. 그리고 요거 밑에 있는 코어스, 엔비디아 부분이랑 D램 부분을 연결하는 코어스라고 하는 인터포저 부분을 또 TSMC가 따로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을 삼성이 다 할 수 있다라는 게 턴키 솔루션으로서 이걸 다 할 수 있다는 거죠. 최근에는 이 미국에서도 TSMC 공장이 있어가지고 TSMC의 팹을 만들어갖고, 예를 들어 엔비디아에 해갖고 여기서 만든 다음에 코어스에 해당하는 팹들은 이 태평양 건너가지고 TSMC 있잖아, 이 타이완에 있잖아, 타이완에, 대만에, 이 대만까지 보내가지고 여기서 만들어야 돼. 여기서 만들어 한 다음에 그걸 합쳐가지고 다시 또 일로 보내야 될 거잖아요. 빅테크로 가야 되니까. 빅테크에 가려면 또 일로 가야지. 쭉쭉쭉 가가지고 이러한 것도 있는데, 삼성은 또 대한민국에서 하면 되잖아요. 여기 대한민국에서 그냥 하면 되니까 각각이 잘 만들어지면은 이렇게 한 방에 이렇게 해줄 수 있다라는 원스톱 솔루션을 해줄 수 있다. 그런데 HBM3가 올해 굉장히 주류가 될 HBM 메모리가 된다라면은 이런 빅테크들이 이렇게 한 군데 맡겨가지고 뭔가를 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라는 부분들을 기대를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물론 이 모든 것들은 각각이 잘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파운드리도 로직 칩을 넣었다고 하면은 그 파운드리 4나노 공정으로 예를 들어 베이스 다이를 만든다, 로직 다이를 만든다고 하면은 삼성의 파운드리 4나노 공정은 굉장히 또 수율이 많이 올라갔다고 지금 알려져 있죠. 고객사도 많이 확보가 되고, 그런 점에서 어드밴스 패키징도 TSMC보다 늦었다라고는 하지만 지금 준비가 된다는 입장에서 점차 이렇게 수주를 많이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AI와 AI 반도체가 굉장히 빨리 바뀌고 있기 때문에. 물론 HBM 다이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D램이 얼마나 잘 나오느냐, D램 공략이 좀 잘 나와야 되죠. 그런 다음에 TSV 같은 걸 얼마나 잘 뚫느냐에 따라서, 잘 뚫고 이게 크게 발생했는지 안 했는지, 그리고 얘들 본딩해서 합치는 것까지 이런 것들을 해서 점점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바틀렉들을 잘 구분해서 처리해야 되는데, 이러한 생산성 관련해서 얼마나 수익이 낼 수 있냐라는 것들이 사람들이 관심이 많지만, 다 추정만 많고 제 가정도 이제 틀렸다라고 말씀해 주신 분들이 많은 게, 저도 이제 가정인 거죠. 단정 짓는 게 아니라 이런 경우에 저런 경우에 이럴 수도 있다고 저럴 수도 있다라는 부분들을 잘 살펴봐야 한다는 걸 말씀드리니까 삼성전자 까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까지는 메모리 얘기했는데, 이 메모리뿐만 아니라 삼성전자 LSI 사업 보죠. 이미지 센서 쪽에서도 지금 굉장히 많은 얘기가 있죠. 갤럭시에서 쭉쭉쭉 들어왔었는데 이제 애플에도 이 이미지 센서가 들어간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카메라에 들어가는 이미지 센서죠. 원래는 애플이 소니 거만 썼잖아요. 근데 아이폰 18에 와서는 삼성 거랑 옴니비전이랑 소니 거를 막 섞어서 쓴다 해요. 뭐 이거 이유에 대해서는 뭐 소니가 그때 납품할 때 좀 늦어졌다라는 것들도 있고, 점차 한쪽에 이제 집에, 원래 애플이 그런 거 잘하죠. 이렇게 여러 가지 듀얼 트리플 밴더들 둬가지고 좀 가격 협상시키고 막 이런 것들. 그럼 물론 지금 이 삼성 거를 채택했을 때 모든 이미지 센서를 다 채용한다 이런 느낌은 아닌 것 같아요. 뭐 광각 센서만 일부 채용한다. 마치 아이폰에 디스플레이 OLED 있을 때 그 OLED도 거의 대부분이 삼성 디스플레이에서 공급을 하고 있지만, 일부는 LG 디스플레이, 또 일부는 뭐 BOE 같이, 물론 BOE 지금 이제 삼성 거 침해했다고 해가지고 지금 이제 미국에 못 판다 뭐 이런 얘기들 나왔죠. 그래서 프리미엄 스마트폰 카메라 스펙 자체는 계속 경쟁이 지속되고 있죠. 멀티 카메라도 그렇고 저조도에서 얼마나 잘 나오는지, 또 AI로 어떻게 ISP가 잘 처리해 줄 것인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사실 삼성이 메모리랑 파운드리랑 별개로 이 CIS 쪽, 카메라 이미지 센서 쪽을 꾸준히 밀고 있는 상황에서 갤럭시에 꾸준히 흠 없이 정말 좋은 평가를 받아가면서, 작년에도 갤럭시 S25 울트라 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뭐 이썸님도 그렇고 카메라에 대해서는 굉장히 만족하면서 쓰셨다는 얘기들 많이 하셨잖아요. 그렇게 꾸준히 잘 해오고 있는 부분인데 아이폰까지 좀 추가로 들어간다 그러면은 요거 자체가 굉장히 이미지 센서 분야에서도 시장을 압도할 수 있는 그런 쪽이 될 수가 있겠죠. 물론 또 원가나 수율이라는 측면은 또 따로 봐야 되겠습니다. 근데 기술력이 그렇게 평가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 거기다가 가장 좀 반가운 소식은 이제 파운드리 2나노 공정이라고 하는 거. 물론 제가 지난 영상 때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2나노 공정이라는 게 TSMC의 2나노 공정과는 다른 공정이라는 겁니다. 이거는 공정에 대해서 이름을 세계 최초 2나노 공정 이렇게 얘기를 한다라는 거는 그냥 누구나 그냥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업계 전문가에서 이 트랜지스터의 밀도라든가 성능 평가 있을 때 삼성 파운드리 2나노 공정이라고 하는 것이 TSMC의 N3E 공정 같은 그런 것들과 유사하거나 혹은 떨어진다라는 평가가 많다라는
거의 전문가들의 평가에 의해서는. 근데 그게 어쨌든 저쨌든 간에 이게 게이트 올 어라운드 구조를 점차 양상 구조로 수율이 50%대까지 올라올 수 있도록 점차 해서 엑시노스 2600을 실제로 생산해서 25%로 들어간다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희망적이고 좋은 일이기 때문에 이 수율을 점차, 물론 처음에 파운드리 4나노도 기억나십니까? 예전에 파운드리 4나노 퀄컴 스냅드래곤 뭐 8gen 1 뭐 이런 거 얘기 나올 때 수율이 너무 안 나와가지고 산업공정 뭐 이렇게 문제가 많았고 또 뭐 GOS 사태 뭐 이런 문제들도 있었고 여러 가지 이슈가 있었지만 결국은 수율을 끌어올려갖고 지금 4나노 잘 팔리잖아요. 그렇게 하듯이 게이트 올 어라운드라는 새로운 핀펫이 아닌 새로운 트랜지스터 구조에서 점차 수율을 끌려하고 있다는 거는 굉장히 희망적인 일이고 3나노 2나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2나노라고 하는 얘의 가격, 웨이퍼당 가격이 지금 $20,000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 $20,000라고 하는 것 대비 성능이 충분히 잘 나온다라고 하면은 그 정도의 성능을 요구하는 다른 고객사들, 예를 들어 테슬라라던가 AMD도 그 얘기가 나오고 있고 심지어 크리스티아노 아몬 CEO도 이걸 이제 뭐 검토 중이다, 그런 얘기들이 나온다라는 게 반갑다라는 거죠. 그전에는 오로지 TSMC의 일변도인데 TSMC는 계속 또 가격을 엄청나게 올리고 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기대가 된다라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죠. 물론 2나노가 곧바로 뭐 실적으로 바로 나올 수 있느냐, 영업이익 증대를 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얘기들은 수율이 부활이 된다 하더라도 게이트 올 어라운드가 자체가 그 게이트 올 어라운드잖아요. 그런 모양으로 입체적으로 만들어내기 때문에 깎는 구조 자체랑 품질을 관리하는데 굉장히 오래 걸리기 때문에 공정 자체에 훨씬 더 품이 많이 들겠죠. 그만큼 비싸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가격이랑 수율이랑 성능 이런 3요소의 트레이드 오프를 잘 해가지고 마진이 좀 적을 수도 있겠죠. 근데 이거는 뭐 업계 실 때 그 가격을 아는 사람이 아니면은 뭐 모르는 얘기니까 이거 제가 뭐 왈가왈부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TSMC와의 격차도 아직 완전히 해소된 건 아니지만 저도 응원을 하지만 서서히 부활하고 있다는 거는 맞다라는 겁니다. 거기다가 갤럭시가 작년 갤럭시 S25를 기준으로 해서 AI 쪽 구글의 강력한 제미나이를 도입함으로 인해서 갤럭시 AI 탑재한 모바일 디바이스 이런 것들이 점차 엄청나게 늘어나겠다라는 얘기들 공격적으로 지금 마케팅도 하고 있고 많이 팔리고도 있죠. 더군다나 이나노 엑시노스도 이제 지금 들어가게 될 거고 한 상황인데, 단 저는 한 가지 변수라고 하는 거는 디램 가격이 워낙 많이 오르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가격 단가라든가 이런 것들의 이슈가 사실 시장에서 어떻게 받아들일지, 소비자 입장에서 무조건 싼 게 좋다라고 보시는 분들도 있고 난 그래도 뭐 품질 좋은 걸 살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 뭐 각자 이제 브랜드 이미지에 따라서 자기한테 원하는 것들을 사는 분들이 많잖아요. 근데 사실 TSMC는 12인치 웨이퍼 기준으로 제가 막 좀 찾아보니까 작년 자료는 없고 2024년도에 1년에 1700만 장을 생산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 달에 한 140만 장 정도 생산을 한 건데, 삼성 같은 경우에는 총 웨이퍼 처리량을 얘기를 하지 않거든요. 왜냐면 메모리랑 파운드리 이런 것들이 다 나눠져 있으니까. TSMC는 메모리를 생산하지 않죠. 다만 삼성은 메모리는 메모리대로, DRAM은 DRAM대로, 낸드 플래시는 낸드 플래시대로 이렇게 메모리를 따로 웨이퍼도 생산하고 있고 파운드리도 따로 생산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아마도 DRAM이나 낸드 같은 경우에 합치면은 월 100만 장 정도는 되지 않을까.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DRAM만 치더라도 아까 비즈니스 코리아 자료 보면은 한 달 65만 장이 나오거든요. 낸드 플래시도 40만 장 나오니까 100만 장이 넘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삼성이 실제로 파운드리랑 메모리랑 이런 것들 다 합쳐갖고 생산하는 웨이퍼 양은 정말 어마어마하게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메모리가 쇼티지가 될 때는 오히려 프라이스도 올라가고 양도 올라가니까 전체 반도체 업계 중에서 삼성전자가 매출 1위를 달성할 수 있는 이유가 그렇게 연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은 웨이퍼를 생산하는 시기에 메모리 쪽은 이미 지금 디램과 낸드 쪽에서 삼성이 엄청나게 캐파를 많이 쏟아내고 있으니까, 그리고 파운드리도 바닥을 찍고 지금 올라간 상황에서 이렇게 되면 진짜 삼성이 확고한 반도체 1위로 올라갈 수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측면에서 저도 삼성전자를 굉장히 많이 응원하는 입장에서 그렇게 느끼지 마시고 다 같이 응원하면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또 AI라는 거대한 이 트렌드 속에서 또 하나의 큰 자리매김을 하고 있는 만큼 다시 한번 응원을 드리면서 이 시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되고 인스타그램 언리얼텍.에러에서 유튜브에서 자주 다루지 않는 이런 짧은 내용들도 많이 다루고 있으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팔로우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에러였습니다.